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수강생 여러분, 시사독해 장문의 스테판입니다. 자, 저희 14강이고요. 14강의 주제는 Le harcèlement scolaire,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핵심 어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목에서 보셨던 우리 악셀르멍이라는 단어 있죠. 제목에서 우리 관사하고 악셀르멍 사이에 축약하지 않고 띄어쓴 거 여러분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자,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악셀르멍의 아슈는 유음 아슈이기 때문에 연음을 하지도 축약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악셀르멍 같은 단어는요, 원래는 집요하게 공격하기, 괴롭히기, 뭔가 집중적으로 따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는 집단 따돌림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에 스콜레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편의상 학교 폭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콜레르, 학교의, 학교 교육의,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with brimade라고 명사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역시 뭔가 골탕 먹이기, 뭐 괴롭히기, 혹은 우리 뭐 신고식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거를 프랑스어로 with brimade라고 하고요. 우리는 텍스트에서 그냥 편의상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괴롭힘, 따돌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with persécu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 박해, 학대,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거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괴롭힘이라는 또 동의어로 우리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따부라는 표현 나오고 있어요. 따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한국말로 터부시하다라는 그런 우리 표현 있죠. 그래서 명사로 쓸 때는 금기라는 뜻이 되고 이 형태 그대로 형용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금기의, 금기사항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sulte, with insulte라는 표현 나오고 있네요. 뭔가 모욕하고 모독하고 혹은 욕설이라는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étérioration, with détérioration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뭔가 망가뜨리고 훼손, 손상, 그래서 이게 의미가 조금 확장되면 악화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with phobie sociale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phobi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포증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바탕으로 하고 그게 의미가 확장이 되면 그래서 혐오하는, 싫어하는 이런 의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소시알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서 뭔가 사회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되고 이게 약간의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사회 불안장애 같은 걸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with conduite suicidaire. 오늘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주제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죠. 자, conduite suicidaire 같은 경우는 자살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계획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자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괴롭히고 따돌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또 나오죠. with agression이라고 해서 공격, 피해, 습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때로는 말 그대로 폭행이라는 단어로도 여러분들이 의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격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agresseur라고 하고 조금 더 있는 표현 우리 가해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자, 가해자라는 뜻이 되고 만약 이 형태 그대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공격하는, 공격적인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cible라는 표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뭔가 표적, 타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가 하나 있죠.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ibl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뭔가 목표로 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SNS 있죠. 우리 그거를 프랑스어로는 le réseau social이라고 하고 SNS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복수로 쓰여서 réseau 복수로 되니까 뒤에 x 붙을 거고 그 다음에 social 복수로 되니까 soci 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les réseaux sociaux, 뭐 SNS 아니면 우리말로 바꿔서 쓰면 사회 연결망 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e publication이라는 명사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출판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SNS랑 연결지어서 쓰면 뭔가 게재하는 거예요.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거, 그거를 publication이라고 하고 동사로는 publier 동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aire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un nombre pair, un nombre impair라고 하면 뭐 짝수, 홀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 pair 하면 원래 뭔가 짝꿍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주로 복수로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동료, 뭐 학교 친구 뭐 이런 식으로도 아미 말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똑같이 뭔가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단어 camarade 있고요. 얘는 un camarade, win camarade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를 우리 아미라고 하고 그냥 학교 또래 집단에 있는 그 또래 친구들, 아는 친구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paire나 camarade를 쓰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독해 들어가도록 하죠. Insultes, détérioration de matériel, publication de photos humiliantes sur les réseaux sociaux, telles sont les brimades que subissent de manière répétée 700 000 adolescents françai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봤던 단어들 쭉 나오고 있어요. 뭔가 모욕이라던가 물질적 훼손이니까 우리 그냥 물건 뭐 훼손, 파괴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humiliante라고 얘기하면 수치스럽게 하고 뭔가 모욕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형용사거든요. 그런 수치스러운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뭔가 사례들이 나열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뗄하고 바로 être 동사 나오는 구문이 있어요. 자, 뗄레 혹은 앞에 나오는 명사들이 복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뗄송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명사들의 성과 수에 맞춰서 이 뗄의 형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이야기한 이것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야기를 싹 묶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쓰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은 바로 브리마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괴롭힘이다. 근데 이게 어떤 괴롭힘이냐면 프랑스 청소년 70만 명이 de manière répétée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괴롭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de manière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이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니에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썼을 때는 이 형용사를 부사화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복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de manière répété라고 써주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이게 이런 식으로 부사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Touchant environ 10% des élèves, le harcèlement scolaire peut avoir d'importantes conséquences sur ses victimes, des troubles du sommeil à la phobie sociale, en passant par l'anxiété et la dépression, voire des conduites suicidaires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처음 시작이 우리 현재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oucher 하면은 건드리는 거잖아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약 10%가 겪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겪고 있는 학교 폭력은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 결과들이 뭐냐면 그 전에 우리 avoir conséquence sur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그러한 결과를 미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소유 형용사 나오고 있어요. Le harcèlement scolaire 의 피해자. 이렇게 되겠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로는 뭐가 있냐면 하고 뒤에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de, à, en passant par 이렇게 있네요. 이 구문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부터 B까지 가는데 뭐를 거쳐서 가요? C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A부터 뭐 C를 거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우리 수면 문제부터 사회 불안 공포증까지 가는데 뭘 거쳐요? 그 과정에서 뭔가 불안함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더 나아가면 자살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n France, le sujet a longtemps été tabou 되어 있네요. 자, 프랑스에서 이 주제는 앞에 이야기한 학교 폭력이겠죠. 이 주제는 오랫동안 터부시 되어 왔대요. 금기되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Avec le décès d'Alisha, 14 ans, victime de persécution de la part de camarades de lycée, est retrouvée morte noyée en banlieue parisienne en mars 2021. La question du harcèlement en milieu scolaire est désormais remise sur le devant de la scène et ceci toute notre société. 전체 한 문장인데 우리 천천히 봐보죠. décès 하면은 우리 여기 나오는 또 같은 표현이 있지만 유사한 표현이 있지만 우리 죽음이라는 단어 la mort 약간 수두니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목 드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 사망 정도로 우리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알리샤라는 친구의 죽음으로 하면서 이 알리샤에 대한 뭔가 수식 표현들이 뒤에 나옵니다. 14살이었고 우리 앞에 있었던 괴롭힘, 학대라는 명사였죠.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de la part de 누구누구로부터 라는 의미니까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뭔가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14살의 알리샤. 그리고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익사한 채. 우리 익사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빠져 죽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morte noyé를 그냥 익사라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죠. 파리 근교에서 2021년 3월에 익사한 채 발견되었던 우리 알리샤의 죽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죽음으로 학교 내의 milieu 하면은 어디 중심의 어디 내의라는 의미니까 편의상 학교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학교 폭력 문제는 désormais 이제 직역하면 무대의 앞쪽으로 다시 놓여졌다. 그러니까 전면에 등장했다. 그전에는 터부시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시, 우리 수시에 하면은 약간 안기에 때랑 똑같아요. 걱정시키고 우려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우려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85% des parents d'élèves sont inquiets à l'idée que leur enfant soit cible de harcèlement entre pair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학생들의 부모라고 되어 있네요. 아, 참고로 여러분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을 절대 에튜디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엘레브라고 합니다. 에튜디형은 대학생을 의미를 하죠. 자, 아무튼 학생들의 부모니까 우리 학부모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학부모의 우리 85%가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알리데 그 이하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으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가 그러니까 그들의 뭐 자녀가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꿔주면 좋겠네요.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폭력의 학교 폭력의 시블 타깃인 건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을 한다 이 얘기죠. 약간의 뭔가 뉘앙스가 뭐인지 아닌지 같은 불확실성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부종티프를 써준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알리데크 같은 경우는 뒤에 직설법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부종티프가 올 수도 있는 구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subjonctif를 써준 겁니다. 93% des 2000 répondants à un récent sondage de l'IFOP sur le sujet considèrent que le harcèlement scolaire n'est pas appréhendé à sa juste mesure par les pouvoirs public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000명의 응답자 중 93%래요. 근데 어디에 응답한 사람들이냐면 해당 주제에 관해서 우리 IFOP 같은 경우는 프랑스 여론 연구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IFOP의 최근 sondage, 조사, 실태 조사 같은 거 얘기를 하겠죠. 이 주제에 관해서 IFOP가 최근에 제시한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 2000명 중에 93%가 이렇게 되겠죠.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긴다는 거니까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교 폭력이 appréhender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파악하다. 의미가 확장되면 그래서 염려하다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être PP로 쓰였단 말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죠.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à sa juste mesure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à sa mesure라고 하면 자기의 기준대로, 그 기준대로, 잣대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juste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규모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우리 pouvoir public, 공권력, 그러니까 당국이라고도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당국에 의해서 그 있는 그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considère, 생각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il y a quelques années encore, les victimes pouvaient trouver un moment de répit une fois qu'elles sortaient de l'école, il n'est pas rare aujourd'hui que leurs agresseurs les poursuivent même en dehors des lieux scolaires par le biais des smartphones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répit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잠깐 쉬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휴식 혹은 때에 따라서 유예 기간 이런 얘기를 할 때도 répit라는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잠깐의 휴식을 찾을 수가 있었대요. 언제? 일단 뭐뭐 하면 une fois que, 그쵸? 일단 우리 피해자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잠깐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서 뭔가 몸을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il n'est pas rare aujourd'hui 하면서 시제가 우리 처음에는 반과거로 쓰였었는데 현재 시제로 싹 바뀌죠. 오늘날에는 드물지가 않대요. 뭐가? 그들의 공격자니까 가해자가, 그쵸? 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우리 뒤에 있는 거 poursuivre가 동사 나오고 있어요. 자, poursuivre 동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얘가 괴롭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약간 스토킹하는 것처럼 뒤쫓으면서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장소 밖에서도 en dehors de, 밖에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라는 표현이네요. par le biais de,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학교 밖에서도 쫓아다니니까 예전에는 집에 오면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도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시달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Tout comme la violence hors ligne, la violence en ligne prend différentes formes. Violence verbale et sexuelle, agression physique filmée et partagée sur les réseaux sociaux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hors ligne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프라인을 의미를 하고요. en ligne라고 얘기하면 온라인이라는 그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얘기를 하겠죠. 오프라인 폭력처럼 온라인 폭력은 학교 폭력을 얘기를 하겠죠. 자, prendre forme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관사 없이 쓰는 표현이고요. 형성되다, 뭐 형태를 갖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형태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줘 봤어요. 그리고 différente가 이 앞으로 올 때는, 명사 앞으로 올 때는 다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verbal, 언어적인 거죠. 구두의라는 의미니까 뭐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혹은 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신체적인 아그레시온, 원래 우리 공격, 습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핵심 어휘에서 이게 의미가 확장되면 폭행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폭행을 촬영이 된 거니까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촬영하고 그거를 공유를 하는 거죠. 어디에? SNS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온라인 폭력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그 사례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역을 하면 촬영된 신체적 폭력과 공유된 SNS에 공유된 신체적 폭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신체적 폭행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꿔서 번역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e nombreuses actions de prévention peuvent être réalisées par les établissements scolaire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양한 예방 행동들이 실현이 될 수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교육기관들에 의해서. Ces derniers peuvent également s'appuyer sur différents collaborateurs extérieurs comme les associations de défense, la police, les travailleurs sociaux, les parents d'élève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앞에 이야기한 교육기관들을 한 번 더 주어로 받고 싶을 때 이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받아줄 때 우리 이 dernier라는 명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앞에 보니까 남성 복수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ces derniers 이렇게 남성 복수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이 교육기관들은 또한 s'appuyer sur, 어디에 기대다 혹은 의지하다 라는 의미죠. 기댈 수가 있대요. 뭔가 다양한 외부 우리 협력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대요.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외부 협력자들이 누가 있냐면 보호단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우리 사회복지사, 프랑스어로 les travailleurs sociaux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라던가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뭔가 기대서 의지해서 이런 예방 방안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Cependant, la prévention ne peut à elle seule endiguer le phénomèn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방이라는 거는 그것 혼자서 자, à elle seule 우리 앞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이 사이가 à lui seul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혼자서 혼자의 힘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거는 그것만으로 그 혼자서 뭔가 이 현상을 endiguer 억제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현상을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예방 하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L'atmosphère générale qui règne au sein d'une classe ou d'un établissement influence la qualité des relations entre élèves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general이라는 형용사는요, 일반적인이 될 수가 있고, 뭐 보통의라고도 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eneral을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뒤에 나오는 동사 때문이기도 해요. 자, 이 régner라는 게 뭔가 지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퍼져 있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만연한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교실이나
아니면 학교에, 교육기관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학교라고 말을 바꿔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교실이나 학교에 만연한 이 전반적인 l'atmosphère, 분위기는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 influencer 동사는 타동사여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만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influer라는 유사한 동의어 동사가 하나 있어요. 걔는 자동사여서 influer su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 개 동사 구분하는 거 여기서 보고 가실게요.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학생들 간의 어떤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Une classe qui se caractérise par un mauvais climat a plus de chances de voir émerger des situations de harcèlement et de cyberharcèlement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교실은 교실인데 뒤에 보니까 se caractériser par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바꿔도 좀 자연스럽겠네요. 자, 안 좋은 클리마, 우리 원래는 기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l'atmosphère를 대신할 수 있는 시노님으로 분위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클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교실은 가질 기회가 더 많대요. avoir plus de chance. 그쵸? 무슨 기회가 더 많냐면, 가능성이 더 높냐면, 뒤에 보니까 우리 voir 지각동사 나오고, infinitif 동사 원형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는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우리 voir quelqu'un 혹은 quelque chose 그 다음에 infinitif 이렇게 써주면 이 quelqu'un quelque chose가 뭐뭐 하는 것을 주어가 보고 있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 quelqu'un quelque chose하고 infinitif는 그 길이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뀐 거죠. 이 안 좋은 분위기가 특징인 이 교실에서는 폭력의 상황 그리고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랑 우리 사이버 폭력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L'amélioration du climat scolaire est donc un levier crucial pour réduire ces formes de violence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학교의 이렇게 되니까 학교 분위기의 개선은 따라서 levier, 지렛대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지렛대가 된대요. 자, 뭐를 위해서 그런 지렛대가 되냐면 이러한 형태, 앞에 이야기했던 그냥 학교 폭력하고 사이버 폭력 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형태의 폭력들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지렛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éducation à l'esprit critique, l'éducation aux médias sociaux, l'éducation à l'empathie, l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émotionnelles et physico-sociales des élèves, le renforcement de l'estime de soi ou encore l'autodéfense sont aussi des armes efficaces pour lutter contre le harcèlement scolaire et son prolongement sur les réseaux sociaux. 자, 보면은 이게 전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딱 표시한 거 보니까 앞에는 그냥 나열이 쭉 되고 있는 거죠. 자, 에스프리 크리티크라고 하면은 우리 비판적 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판적 사고 교육.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왠지 비판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면은 전치사 들을 쓰고 싶은 뭔가 느낌이 딱 괜히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들을 쓸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의 교육,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이렇게 쓸 때는 l'éducation des élève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뭔가 비판적 사고의 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약간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전치사 아인지 드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럼 뭐겠어요? 우리 소셜 미디어에 대한 교육, 미디어를 위한 교육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목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교육이다라는 걸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전치사 are를 쓰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비판적 사고 교육이랑 뭔가 소셜 미디어 교육이랑 엉빠시라고 얘기를 하면 공감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꼼페턴스라고 하면 우리 역량, 뭐 능력, 자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모셔널,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정서적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그리고 뭔가 사회 심리학적인 역량의 발전, 개발, 학생들의 그런 발전, 개발 그리고 에스팀드 수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존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존감 강화 또 더 나아가면 또 그리고 그 외에 오토데펜스라고 얘기를 하면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이런 식의 뭔가 교육과 관심들은 또한 des armes efficaces 아주 효과적인 무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를 위한? lutte contre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 학교 폭력을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것의 학교 폭력의 연장, 어디로의 연장? SNS로의 연장, 확대되고 있는 그 사이버 폭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과 그것의 SNS로의 확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독해 모두 마쳤고요. 요약 장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앞에 학습한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프랑스어로 요약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한국어 요약 먼저 보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라는 거 우리 봤었어요. de la part de 그쵸? 괴롭힘을 당한 뭐 여러 가지 뭔가 괴롭힘 폭력과 관련된 단어들 여러 가지 봤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brimade 한번 써보실게요. 사망으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놓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être remis sur le devant de la scène 이렇게 됐네요. 우리 être pp니까 주어에 따라서 저 pp의 성수일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수면장애부터 사회공포증을 거쳐 자살행동까지 머릿속에 지나가는 표현이 있어요. de à en passant par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써보실게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린다. 뭔가 치료할 수 없고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 incurable라는 형용사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그런 괴로움에 시달린다. 우리 고통을 받다, 뭐 고통을 겪다라는 거 souffrir de도 봤었고 subir de도 봤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être en proie à la douleur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원래 이 proa는요. 동물들의 먹잇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슬픔의 먹잇감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douleurs는 슬픔이 될 때도 있고 괴로움이 될 때도 있고 어쨌거나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시달린다 이 표현 여기서 한번 써보실게요. 굴욕적인 사진이나 신체적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 뭐 촬영하고 SNS에 게재하고 우리 지문 독해에서도 봤었고 핵심 어휘에서도 봤었던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특징 지어진다 우리 se caractériser par 한번 여러분들 써보실 거예요. 특징 지어지는 사이버 폭력도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는 게 드물지 않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보다라는 동사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아까 지문에는 보다는 없었지만 자, 보니까 il n'est pas rare de voir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이하를 보는 게 드물지 않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학교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저지하다, 억제하다 지문 독해에서 봤었죠. endiguer라는 동사 한번 써보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교육, 심리사회적 역량 발전, 학교 분위기의 개선은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라는 표현 우리 auprès de라는 거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작문을 해본 다음에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일단 여기까지 보면 avec le décès, 그쵸? 우리 여기서 la mort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사망이라는 한국어의 그 registre, 어역에 맞춰서 프랑스에서도 la mort,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décès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avec le décès d'un victime, 피해자, de brimade de la part de ses camarade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기 친구들에게 뭔가 주변 진짜 친구, 아미 말고, 그쵸? 학교 교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뭔가 괴롭힘을 당한 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무대 앞에 다시 놓여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La question du harcèlement scolaire est remise, 문제, la question이 진짜니까, 그쵸? 여기다 성수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est remise sur le devant de la scène social까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회의 무대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de la scène, de la société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de la 두 번 반복되니까 좀 괜히 안 예뻐 보여요. 그쵸? 우리는 이런 형용사를 경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scène social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부터 사회 공포증을 거쳐 자살 행동까지 de à en passant par 써준다고 했었어요. des troubles du sommeil 관사는 써줘야 되겠죠. à des conduites suicidaires,까지 근데 뭐를 거쳐서 en passant par la phobie sociale 여기까지 되셨죠. 까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린다. 우리 치유할 수 없는 incurable 뭔가 고통, 괴로움에 시달린다, 먹잇감이 된다 이 표현 쓴다고 했었어요. ces victimes, 여기 앞에서 harcèlement scolaire,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그것의 피해자라고 해서 소유격을 써줬습니다. ces victimes sont en proie, 그쵸? 먹잇감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à la douleur incurable, 제시해드렸던 형용사를 이 douleurs랑 그냥 같이 써주면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의 먹잇감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굴욕적인 사진이나 신체적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이버 폭력도 일단 쭉 볼게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다. 제가 제시한 표현을 쓰려면 얘부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il n'est pas rare de voir를 쓸 건데 오늘날이라는 이거를 중간에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aujourd'hui, il n'est pas rare de voir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끔 프랑스 기사 보다 보면 donc, alors, aujourd'hui, 뭐 cependant 이런 애들이 꼭 문두에만은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aujourd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il n'est pas rare aujourd'hui de voi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중간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보는 게 우리 드물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을 보는 게 드물지 않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de voir le cyberharcèlement
근데 그게 뭐로 특징 지어진대요? Qui se caractérise par la publication des photos humiliantes. 그쵸? 뭔가 치욕스러운, 뭔가 굴욕적인 그런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또는 des agressions physiques filmées sur les réseaux sociau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전치사가 이 la publication에 같이 걸린 거예요. 촬영된, 우리 본문에서 봤었던 거 조금 활용한 거예요. 촬영된 신체적 폭행의 게재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 sur les réseaux sociaux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 문장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불어로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교육, 심리사회적 역량 발전, 여기는 말이 계속 꼬이네요. 그렇죠? 학교 분위기의 개선은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자,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endiguer라는 거 쓴다고 했었죠. Pour endiguer le harcèlement scolaire, 여기까지 좋아요. 뭐 afin d'endiguer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L'éducation 전치사 잘 쓰셨나요? 그쵸?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인 거잖아요. 얘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치사 드 아니고 아를 쓴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교육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auprès des élève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역량 어디 갔어요? L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psychosociales 이렇게 되겠죠. 심리사회적 역량 발전,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 학교 분위기 개선이니까 l'amélioration du climat scolaire, l'atmosphère scolaire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될 것이니까 seront des mesures clés, 뭔가 핵심이라는 우리 원래는 열쇠, 키라는 뜻인데 이 명사가 그냥 전치사 없이 이렇게 clés 같이 붙으면 핵심이라는 뭔가 핵심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의미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핵심적인 방안이 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복습 잘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À la prochaine!